오메가 바분의 1과 같다. 오메가 1의 제곱은 오메가 1분의 1과 같다. 오메가 2의 제곱은 오메가 2분의 1과 같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되셨습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공식은 선생님이 위에 적어놓은 5번식과 6번식을 같다라고 놓고 만들어지는 식이에요. 5번식과 6번식은 같다라고 놓고 만들어집니다. 자, 5번, 6번 중에서 이게 똑같이 생긴 애 있나 봐봐. 5번, 6번 빠르게 보면서 스캔하면서 똑같이 생긴 애 있어 없어? 있지. 얘가 똑같이 생겼지. 맞아? 똑같은 식 보이지? 그러면 쟤도 오메가분의 1, 쟤도 오메가분의 1이라는 얘기는 결국 오메가 바는 오메가의 제곱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래서 씁니다.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바와 같고 오메가 바의 제곱은 오메가와 같고 오메가 1의 제곱은 오메가 2와 같고 오메가 2의 제곱은 오메가 1과 같다라는 이런 성질이 하나 나오겠죠. 그리고 앞에 있는 건 없는 뒤에 있는 녀석만의 특징. 오메가 1의 켤레복소수는 뭐다? 오메가 2가 될 거다. 오메가 2의 켤레복소수는 뭐다? 오메가 1이 될 거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쉬운 문제는요. 딱 1번, 2번 개념에서 끝나는 문제가 쉽고 유치한 문제야. 근데 어려운 문제. 야, 이거 오메가 시리자. 내가 지금부터 1, 2, 3, 4, 5 식을 여러 개 놓아줄게. 이 중에서 맞는 게 누구고 틀린 게 누군지 찾아내봐. 이런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 문제 속에는 이런 식들이 막 나올 거야. 그러므로 이 정도는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되는데 너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외우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무식하게 공부한 자만이 정말 깊이 있게 오메가의 끝을 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선생님이 원래 연대를 다녔어요. 연세대학교를 다니다가 다시 시험을 봐서 재수를 해서 정시로 서울대를 들어갔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연대를 다닐 때와 서울대를 다닐 때 차이점은 뭐냐면 선생님 별로 머리는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머리는 좀 있었으니까 좋은 대학을 갔겠지? 근데 차이점은 뭐였냐면요. 무식하게 공부하는 거였어요. 연대를 다닐 때까지는 선생님이 되게 좀 여우처럼 얕게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내야겠다. 뭐 이런 마인드가 좀 있었다면 선생님이 그 마음을 버리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그 마음을 버리고 서울대 다니는 친구가 선생님한테 조언을 하는 거예요. 남자친구였어? 남자친구가 이런가? 미애야, 너 그거 알아? 공부는 말이지 무식한 게 제일 빨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가슴에 탁 와닿는 거야. 그래서 너는 서울대를 갔고 난 서울대를 못 간 거구나. 이걸 그때 깨달은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나이에 묻는 걸 되게 무식한 스타일로 바꿨는데 진짜 엄청나게 빨라요. 무식한 공부 20번씩 읽는 거 정말 선생님 미쳤나봐. 이거 어느 세월에 나요? 나 이거 20번 안 읽고도 나 수학 잘할 자신 있어. 이럴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무식하게 한번 믿고 20번을 읽어봐. 그러면 읽은 학생과 안 읽은 학생의 차이는 딱 1년 뒤에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읽어. 자, 그래서 얘도 20번은 읽어야지 너에게 될 거야. 너무 복잡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아래 있는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있는 개념으로 넘어가서요. 자, 오메가의 주기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와, 우리 주기성 어디에서 배운 개념이야? I의 주기에 대해서 공부했었지. I는 몇 개마다 주기가 왔었어? 네 개마다 주기가 왔었어요. 자,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런 표현을 썼지. 주기를 만들어내는 1 항상 이렇게 얘기했지. 항상 주기를 만들어내는 1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메가도 주기가 존재합니다. 누구 때문에?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라는 표현 때문에 주기라는 게 존재해요. 자, 그러면 얘는
주기가 몇 개마다 오겠어? 세 세 개마다 오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푸냐? 옆으로 화살표 빼서 3으로 나눈 나머지만으로 계산한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3으로 나눈 나머지만으로 계산한다. 3으로 나눈 나머지만으로 계산한다예요. 자,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3의 배수 판정법을 알아야 되지. 3의 배수 판정법, 3의 배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나? 그쵸. 각 자리수의 합이 3의 배수. 너희 배수 판정법 선생님 필기해줬어? 안 해줬어? 해줬지? 읽어라. 개념집 20번 무식하게. 알겠어? 무식하면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훈장이 될 거야. 대학 갈 때는. 자, 각 자리수의 합이 뭐라고? 3의 배수여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볼 때 가끔 봐요. 요거 나쁜 풀이야. 답지에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야. 야, 오메가의 200제곱이라는 건 말이지. 오메가의 세제곱이 아씨 200안에 몇 개나 3이 들어있지? 막 이거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3, 6, 18이니까 20이니까 3, 6, 18 돼서 2가 돼서 66개에다가 오메가의 제곱인데 얘는 1이니까 오메가의 제곱이겠다. 이따위로 푸는 답지 되게 많아요. 실제로 이렇게 수학을 고등수학 잘 모르시는 선생님들 막 이제 나 공부해가지고 너희 가르쳐야지 이래서 하루 전날에 고등수학 공부해서 그 다음날 학생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실제로 계셔. 그런 선생님들은 답지대로 가르치니까 전부 이렇게 무식하게 가르쳐.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수의 각 자리 2, 0, 0이지. 얘를 모두 더해. 몇이야? 2야. 자, 2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이 되겠습니까? 2가 되겠지. 왜 3으로 나눈 나머지 자리에 올 수 있는 수는 0, 1, 2. 3개밖에 없는데 2. 오, 나머지가 2네? 그러므로 얘는 오메가의 제곱이야. 그냥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될까? 이렇게 막 이런 거 계산해서 이렇게 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예요. 자, 오메가의 123 한번 볼까? 와, 1, 2 더하면 3이네? 와, 얘 3이네? 얘 나머지가 몇이야? 0이에요. 그럼 얘는 오메가의 0제곱, 모든 수의 0제곱은 항상 몇이다?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얘 계산합니다. 얘는 7하고 4야. 더했어. 몇 나와? 11. 얘는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이야? 11은 3으로 나누면 2. 그래서 얘는 그냥 오메가 제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 칸이 하나 더 있지. 자, 차수를 낮추는 스킬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오메가의 차수 낮추기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메가의 차수 낮추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메가식 중에 두 번째 공식,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야. 이런 공식 있었던 거 기억나? 그러므로 우리는 오메가 제곱을 1차까지 낮추고 싶을 때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오,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로 바뀔 수 있구나. 아까 여기까지 정리해 둡니다. 자, 요거요 두 번만 읽으면 암기할까? 시작! 오메가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한 번 더. 오메가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자, 이로써 고차 방정식 끝났어요. 너무 힘들었지?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연립방정식의 후수 과정에 해당되는 연립방정식, 부정방정식, 공통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기 바랍니다. 고차 방정식 끝나서 연립방정식의 이 후속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자, 되겠습니까? 네. 우선 첫 번째 정리할게요.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은 꼴랑 연립방정식에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이원일차 연립이라는 거 하나 배웠어요.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연립방정식 되게 많이 배울 거야. 여러 개 종류의 연립방정식을 배울 거고 그리고 부정방정식과 공통분을 같이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연립, 부정, 공통분 얘네는 한 테마로 묶이는 겁니까? 얘는 어떤 테마로 묶이는 거냐면요. 연립방정식의 개념은 뭐냐? 미지수와 식의 개수가 같은 문제를 풀 때 우리는 연립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미지수가 2개면 식도 2개, 미지수가 3개면 식도 3개. 이런 문제가 전부 다 연립방정식이에요. 반면에 부정방정식은요. 미지수가 식보다 많을 때야. 즉 미지수가 2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 이런 문제를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이 부정방정식은 굉장히 상급 개념이야.
부정망령식하고 문제가 결합이 돼버리면 얘는 상중하에서 항상 상취급을 받는 어려운 유형이다 라고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공통근은 반대로 뭐가 되겠어? 식이 미지수, 미지식이라고 적었네. 미지수보다 식이 더 많은 경우를 우리는 공통근이라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수학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내가 막 문제를 보니까 끝에 A, B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미지수 A, B 두 개 구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문제 속에 식이 몇 개 있나 봐야지. 막 봤더니 식이 두 개야. 그럼 무슨 생각해야 돼?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네. 연립방정식인데 막 풀어서 3 나와? 이건 쉬운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지만 내가 문제를 푸는데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미지수가 두 개인데 문제 속에 식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얘는 무슨 생각해야 돼? 세보면서 부정방정식이네. 이거 되게 어려우니까 잘 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은 이 단원을 배운 이후부터는 항상 문제를 풀 때마다 미지수 몇 개, 식 몇 개, 고로 연, 고로 부, 고로 공 이라고 적어 놓은 상태에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선생님도 그렇게 자꾸 까먹는 거야. 까먹으면 계속 답을 못 내요. 특히 부정방정식 공통근을 개판으로 풀어내. 그래서 이 파트를 풀 때 선생님 정확하게 73문제였어요. 73문제를 전부 다 문제를 풀 때마다 미지수 몇 개, 식 몇 개, 공, 미지수 몇 개, 식 몇 개, 부 이걸 다 적어놓고 풀었어. 그렇게 73문제를 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문제를 풀면 미지수와 식의 개수를 내가 세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대수 수학 파트 중에서 대수는 솔직히 기하에도 해당이 되지 엄청 탄탄해져요. 알겠습니까? 되게 무식한 방법이지만 그렇게 무식한 작업들을 거쳐야지만 수학이 확 다른 아이들의 수준을 뛰어넘게끔 발전하는 거야. 알겠지? 앞으로 너희들도 당분간 문제 풀 때 항상 미지수 몇 개, 식 몇 개, 공, 미지수 몇 개, 식 몇 개, 부 뭐 이런 거 쓴다 안 쓴다? 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연립방정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열나 많이 풀었던 그 연립방정식은요, 사실은 2원 1차 연립방정식이라는 연립방정식의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제일 쉬운 한 가지 유형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 되게 많은 유형을 배우는데 너무 많이 배우고 시간이 없어서 우리는요, 딱 한 문제씩만 풀어주고 갈 거야. 너희들 연립방정식 보통 문제집 한 권에 300 몇십 문제씩 들어있는 거 아니? 너희들이 연립을 해결하기 위해서 300 몇십 문제를 풀면서 2원 1차 하나 가지고 끙끙 댔다면 안타깝지만 고등수학은 어떻게? 정확히 수업 시간에 딱 한 문제만 해줄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많아서. 알겠지? 그러니까 잘 설명 들으십시오. 자, 우선 얘는 암기하셔야 돼요. 마치 효과적인 인수분해 방법 암기하라고 했던 것처럼 연립방정식에도 무슨 유형이 있는지 알아야지 이거 무슨 유형이니까 어떻게 풀어야겠다라고 접근이 가능해. 고등수학부터는. 중학교 때는 하도 많이 풀어서 연필이 혼자 막 머리는 놀고 있는데 손이 막 갔다면 고등수학에서는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어려운 유형, 뒤에 있는 유형들은 다 못 풀어. 특히 4번, 5번 유형 하나도 못 풀어요. 그래서 얘를 다 외운 자는 풀 것이고 못 외운 자는 못 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요거 특히 4번이 외울 게 되게 많지? 4번은 하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3개의 유형이 존재해. 얘 한번 읽어볼 거고요. 집에서 외울 거예요. 그래서 추석 끝나고 시험을 볼 거예요. 요거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자, 한번 읽어볼 거예요. 가자. 시작! 2번 1차, 3번 1차, 1차 2차, 2차 2차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 3가지 유형이 있다. 1. 어느 하나가 인수분해 상수항이 0. 2차항을 모두 속어 2차항의 개수비 같다. 얘는 어떻게 했냐면요.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상수항을 모두 짜 빼버리세요. 상수항을 속어해서 1번 유형으로 이렇게 있는 거야. 자,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상수항을 속어해서 1번 유형으로 이렇게 있는 게 3번이에요. 자, 혹시 잘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은 부연 설명 노래 가사 적어 놓으세요.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상수항을 소거해서 1번 유형으로 얘를 읽는 방법을 밑에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상수항을 소거해서 1번 유형으로 라고 외우면 상관이 없는데 못 외우면 적어놔.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상수항을 소거해서 1번 유형으로 라고 읽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무슨 유형이 있다?
XY 특수 유형이 있다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본격적인 고등학교 때만 순수하게 나오는 건 바로 요 4번, 5번이에요. 그리고 사실 요 경우 3원 1차 같은 경우도 중학교 심화 문제에서는 나오기는 나와. 즉 1, 2, 3은 중학교 때도 좀 했던 건데 조금 더 깊이 있고 어려운 내용까지 들어갈 거고 4, 5는 중학교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유형들만 나온다 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외우셔야 돼요. 특히 얘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외우셔야 해요. 알겠습니까? 집에 가서 잘 외워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연립방정식 풀이의 목적에 대해서 정리하고 가도록 하자. 연립방정식 풀이의 목적 땡땡. 미지수를 줄이고 차수를 낮춰라. 미지수를 줄이고 차수를 낮춰라. 미지수를 줄이고 차수를 낮춰라. 그래서 미지수를 줄이고 밑줄 치고 중 차수를 낮춰라 밑줄 치고 고라고 적어놓으세요. 중학교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과 고등학교 때 배우는 연립방정식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미지수를 줄이는 데만 집중하면 중학교, 차수를 낮추는 고급 스킬까지 가르치면 고등학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그래서 2원 1차 연립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2원 미지수가 2개란 얘기야. 1차 XY라는 문자에 붙은 최고차가 1차라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그런 연립방정식 같이 읽어보자. 밑에 두 줄 시작! 2원 1차 연립방정식의 풀이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가감법, 대입법, 등치법의 근본 목적도 역시 미지수를 줄이고 차수를 낮추는 데 있다 라고 정리를 해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9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원 1차 연립방정식 중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풀었는데 그 녀석이 고등학교 때 나오는 한 문제보다도 그 300 몇십 문제가 훨씬 쉬워요. 고등학교 때 나오는 유형의 특징과 중학교에 나오는 유형의 특징을 설명하자면 고등학교 때는요 이렇게 중학교 때 뭐야? 3x 플러스 y는 1, 뭐 x 마이너스 7y는 6 이런 식으로 모두 숫자가 나왔지. 얘는 상수 자리에 뭐가 보인다? 문자 A가 보여요. 자, 저렇게 문자 A 같은 게 보이면 그냥 연립방정식이 아닌 1차 방정식 하나만 풀어도 답이 몇 종류가 나왔어? 3종류. 답 나온다, 부정이다, 불능이다 이렇게 3개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얘도 그런 식으로 나와버리는 어려운 유형이에요. 이게 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우는 2원 1차 연립방정식입니다. 자, 그래서 조 녀석을 좀 쉽게 풀기 위해서 중학교 때는 배운 적이 없던 공식을 좀 하나 가르치고 갈게요. 자, 문제가 나왔어요. 중학교 때 많이 봤던 구조죠. 이렇게 ax 플러스 by는 p고 cx 플러스 dy는 q야 라는 식이 나왔을 때요. x, y값 구하는 공식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선 분모 자리에 선을 이렇게 크게 긋고요. a, b, c, d를 써. a, b, c, d는 뭐야? 요 상수항이 없다고 했을 때 x, y의 개수를 그대로 뺏겨가지고 옮겨 놓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상수항이 없다고 했을 때 A, B, C, D 요 위치를 그대로 옮겨서 뺏겨서 분모에 적어요. 자, 그리고 분자를 조금 조심해야 돼. X를 구할 때는 X는 없다라고 본 상태에서 D에서 앞에 순서로 써요. 즉, PQ를 써준 후에 BD를 써줍니다. PQ를 써준 후에 BD를 써줘요. 그리고 y의 값을 계산할 때는 요번엔 누가 없다고 생각을 해야 돼? y가 없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요번엔 앞에서 d로 써줘요. 즉 AC를 세로 라인으로 쓰고 그 다음에 PQ를 이렇게 써서 식을 여기까지 만들어 놓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 얘는요 AD-BC 요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분자의 식은 뭐가 되겠어? 불러봐. 시작! PD-BQ가 되는 거예요. 자,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불러. 시작! AD-BC분의 얘는 뭐가 되겠어요? AQ-BC가 된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이 공식은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근데 중학교 때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가감법, 대입법, 등치법 숫자가 나올 땐 그냥 푸는 게 빨라.
그런데 고등수학에서는 얘가 편한 경우도 있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지만 얘는 고등수학은 아니에요. 그래서 서술형 평가에 얘를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냥 편법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참고나 읽고 넘어가자. 시작! 이원 1차 연립 방정식에서 가강법, 대입법, 등치법으로 빨리 풀이할 수 있는 경우는 그 방법으로 빨리 풀이하고 시간이 걸리는 것들의 풀이는 이 방법으로 풀이하도록 하자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분자식만 주의하면 되지. x는 앞에서 뒤야, 뒤에서 앞이야. x는 뒤에서 앞으로. y는 앞에서 뒤로. 되겠습니까? 요것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요, 뒤에 있는 문제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 좀 지저분한 문제여서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네? 집에 가서 침대 아, 진짜. 내가 설마 알겠어. 이게 운영 받는 거 딸과 될 것도 있습니다. 성윤이 인성 딸 안 치우고 가는